학교들 지금 입시 결과가 다 나온 이 상태에서 이번 해의 입시 경향 또 달라진 점이 있을 수 있고요. 계속 연결해서 또 강조하고 있는 점들이 있고요. 이 중에서 이 아카데믹한 이 엑셀런스를 보는 부분은 모두 아시는 것처럼 grades, 그러니까 학교의 coursework,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은 테스트 스코어. 지금 테스트 스코어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아이비가 원하는 인재상 어떤 학생들을, 어떤 캔디데이트를 뽑고 싶은지를 정확히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나트의 케이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금 입시의 변화, 크게는 코비드 전과 코비드 후, 그리고 그 코비드 전후의 제일 큰 변화는 SAT 테스트 리퀘어먼트이 옵셔널로 바뀐 부분, 그 과정 안에서 지금 Affirmative Action을 통한 또 이 변화,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변화 속에서 일어난 또 상세한 변화들을 이번 시간에는 SAT, ACT 스코어의 그 힘, 그리고 왜 이런 변화들이 일어났는지, 대학에서는 사실은 뭐 유시카고나 NYU 같은 경우에는 이 전부터, 코비드 전부터도 SAT, ACT 스코어가 사실은 리퀘어먼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학교들이 몇몇 학교들이 있었죠. 학교들에서 사실 궁금했던 거는 학생들을 GPA만 가지고 아카데믹 어치먼트, 아카데믹 실력을 평가하는 게 충분하냐, 아니면 테스트 스코어가 정말 필요한 것이냐 라는 퀘스천을 늘 갖고 있었고요. 사실은 GPA는 인플레이션이 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앱솔루트한 저는 에비던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코빗을 통해서 많은 학교들이 어쩔 수 없이 SAT, ACT를 옵셔널로 바꾸고 난 이후에 또 한 번 더 자세히 몇 년 동안을 들여다본 결과 지금 입학한 학생들의 아카데믹 퍼포먼스가, 아카데믹 어치먼트이 예전보다 좋지 않은 경향을 보이고 있는 데이터를 분석을 했고, 그 분석 하에 지금 뭐 많은 학교들, 뭐 브라운, 다르머스, 하버드, 부분적으로 뭐 예일은 리퀘어먼트 이 중에서도 테스팅 폴리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틀린 경향을 보이지만, 여하튼 이 테스트 스코어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대학은 다시 한번 느꼈고요. 그래서 다시 지금 테스트를 다시 도입하는 상황이 되어 있는데, 지금 내년 같은 경우에는 뭐 존스 홉킨스, 스탠포드 다 지금 테스트 리퀘어먼트로 바뀌는 상황에서 학생들은 이 테스트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도 중요하지만, 이 입시 결과를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예를 들자면 브라운 같은 학교는 테스트 리퀘어먼트이 테스트가 맨더토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전년도에 대비했을 때 테스트를 갖고 들어가야 되는 학생들의 수가 그 전년도에 비해서 수는 낮아졌고요. 테스트 리퀘어먼트의 변화로 인해서 크게 정리를 하자면, 테스트가 필요한 학교, 테스트 스코어가 필요한 학교는 지원자 수 감소, 그리고 합격률 상승. 거꾸로 테스트가 옵셔널인 학교는 지원자 수 대폭 증가, 그리고 합격률 하락. 그거를 더 쉽게 볼 수 있는 곳이 지금 브라운과, 그리고 제가 보는 학교 중에 하나는 유펜. 유펜은 지원자 수를 SAT가 리퀘어먼트로 변화된 학교 중에서 브라운을 예를 들어서 보자면, 브라운은 이번에 지난해 대비 SAT가 리퀘어먼트이 아니었던 해에 대비해서 지원자 수의 감소, 그리고 입학률의 상승, 입학률의 상승이 지금 거의 17%까지 어드미션 레이시 올라간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됐고요. 그에 반면 이 SAT가 아직도 옵셔널로 남아있는 학교들, 그 중에서 사실은 오늘 꼭 아이비는 아니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학교 중에 하나가 듀크이라는 학교입니다. 듀크는 SAT, ACT, 테스트 스코어는 옵셔널로 아직 남아있는 학교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이 듀크이 각 대학의 어드미션에서 보는 부분은 그 지원자 수의 늘어남과 감소, 증폭과 감소는 사실은 꼭 이런 SAT 뭐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듀크의 큰
변화는 사실은 학비 보조 정책이었습니다. 학비 보조 정책이라고 하면 몇 년 전에 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8만 불, 듀크 같은 경우에는 15만 불, 지금 하버드는 20만 불. 15만 불의 인컴은 사실은 꽤 넉넉한 인컴입니다. 예를 들자면 뭐 USC나 라이스나 이런 학교들에 비해서는 7만 불, 8만 불 대비 15만 불 꽤 넉넉한 인컴의 레인지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다 튜이션을 커버받을 수 있는 학비 보조 정책으로 듀크가 바꾸면서 그 지원자 수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상 최대로 듀크의 어드미션 레이트는 3.67, 제일 듀크의 역사상 낮은 어드미션 레이트를 보였죠.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변화 속에서 대입이 바뀌고 있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이제껏 제가 많이 포커스하지 않았던 부분이 학비 보조 정책이었습니다. 뭐 SAT가 부활을 하느냐, 그 외에 Affirmative Action이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뭐 Quest Bridge가 가지고 있는 Diversity를 높일 것인가, First Generation, 뭐 여러 가지 입시에 주고 있는 영향 중에서 제가 제일 많이 보지 않았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학비 보조 정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듀크가 이렇게 엄청나게 큰 발표를 하면서 듀크에 몰린 이 지원자 수, 그렇게 증폭한 지원자 수 때문에 떨어진 어드미션 레이트 3.67 이런 부분을 또 새로운 입시에서 내년 입시에서도 저는 또 하나의 큰 체인지로 봐야 되지 않나 해서 이제 저희가 더 크게 봐야 되는 부분이 학비 보조 정책이 학교마다 어떻게 틀리게 바뀌고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서 나의 컬리지 리스트가 만들어져야 되고 어드미션 레이트이 꼭 내가 가지고 있는 레주메, extracurricular 그리고 아카데믹한 엑셀런스 그 외에 뭐 정말 personality, character 뭐 여러 가지를 다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원자 수가 많아질 때는 그 경쟁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지원자 수를 늘리는 이런 요소들을 자세히 관찰하고 그 체인지에 맞춰서 저희도 대책과 플래닝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학교 하나와 프로그램을 지정을 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는 디테일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